이번 열린공감TV 엄청나다면서. 맞아. 이번 김건희 댓글팀 의심 추적 중 소름이 짱 나는 제목의 열린공감TV 정말 볼만해.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최초 공개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뭐 동기가 어쩌고 저쩌고. 한동훈이 의심한 이유?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거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배신감에 휩싸인 한동훈은 이건 전쟁이야 외치며 언론에 다 폭로하기 시작했지. 이 와중에 김건희는 한동훈에게 댓글팀을 통해 비방한 적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한동훈은 이미 김건희 측에서 비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으니 신뢰는 산산조각.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사과하라니 열받았고 한동훈은 배신감에 휩싸여 쌍방 디스전이 펼쳐졌다고. 이제 웃긴 거 나온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댓글팀을 움직이고 있다고? 열린공감TV가 이걸 조사해봤는데 댓글팀이 장기 투숙하는 모텔에서 댓글 장난질한다고. 증거는 부족하지만 여러 소문과 정황을 통해 보니 꽤나 의심스러웠다고. 정치적 댓글 조작은 옛날부터 흔한 일이지. 요즘은 대기업도 제품 홍보하면서 댓글팀을 고용한다는 거야. 정치인들도 댓글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열린공감TV는 이를 파헤치느라 고생했다는 후문. 결국 김건희와 한동훈의 싸움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의 축소판이지. 댓글팀을 통한 여론조작, 배신감, 내부 갈등이 엉켜 복잡한 정국을 형성하고 있지. 이게 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열린공감TV의 탐사보도 덕이지. 뭐 다음 주에 더 폭탄 터질 예정이라니 기다려보자고. 무인텔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해봐. 정확히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 열린공감TV의 무인텔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해.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댓글팀을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팀이 장기 투숙하며 댓글 작업을 한다는 모텔에 대한 조사 이야기가 나왔어. 자, 자세히 들어봐. 먼저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댓글팀을 외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 댓글팀이 머무는 장소가 경기도 양평 금남리에 있는 신식 무인텔이라는 거야. 이 무인텔은 하루 숙박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4층에 두 방을 장기 투숙하는 5명의 젊은 남자들이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 열린공감TV팀은 이 무인텔을 철저히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조사했더니 소유주가 최은씨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최은순 김건희 어머니과 이름이 비슷해서 처음엔 놀랐지. 나중에 최은씨가 최은순과는 친척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 조사팀은 무인텔 맞은편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서 그 5명의 젊은 남자들이 그곳에서 밥을 대놓고 먹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식당 주인은 그들이 댓글 부대라고 했다는 증언도 했어. 그러면서 이 무인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는 젊은 남자들이 있다고 확신하게 됐지. 무인텔 안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쉽지 않았어. 드론을 띄워볼까, 에어컨 수리기사로 위장해볼까 했지만 모두 불법적인 행위라 포기했어. 그래서 그저 무인텔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지. 한편 이 젊은 남자들이 자주 마석으로 나가는 것을 알게 됐어. 콜택시를 불러서 마석으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마석에 있는 PC방에서도 이들의 흔적을 찾아냈어. 이들은 PC방에서 정치 뉴스를 보고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어. 또 그들이 자주 컴퓨터 포맷을 하고 백업을 하는 것을 봐서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고 의심했지. 결국 열린공감TV는 이 무인텔과 댓글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김건희 측의 여론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어. 이 과정에서 모텔 주인과의 인터뷰,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댓글팀의 존재를 밝혀내려고 했지. 다음 주에는 무인텔 내부로 직접 진입한 이야기를 공개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돼. 그런데 왜 이게 국정농단에 해당이 돼? 이 무인텔 이야기가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 이건 단순한 댓글 조작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에 중추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지. 첫째, 조직적 여론 조작을 들 수 있어 김건희 측이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야. 둘째, 정치적 이익 도모했다는 거지. 댓글팀이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면 이는 공정한 정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야. 이런 조작된 여론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셋째, 국가 권력의 악용을 이야기할 수 있어. 대통령의 부인이 조직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야. 넷째, 불법적 활동을 들 수 있지. 만약 이 댓글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지.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다섯째, 공공신뢰의 훼손을 말하고 싶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은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돼. 이는 국가의 통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김건희 측의 댓글팀 운영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공정한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국정농단 행위로 볼 수 있어. 열린공감TV가 이 사안을 파헤치는 이유도 여기 있지. 여기에 택시기사 내용도 나오던데 무슨 이야기야? 맞아. 열린공감TV의 스크립트에서 택시기사 이야기도 흥미로웠지. 이 택시기사의 증언은 댓글팀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서였어. 열린공감TV 조사팀은 금남리 무인텔에 장기 투숙 중인 젊은 남자들이 자주 콜택시를 불러 마석으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그 무인텔에서 콜택시를 부르면 자주 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마석으로 나간다는 단골 택시기사를 찾아냈지. 택시기사는 이 젊은 남자들이 자주 자신을 불러서 마석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했어. 특히 그들은 항상 무인텔에서 나와서 마석의 특정 장소로 이동했는데 이는 매우 빈번한 일이었다고 했지. 조사팀이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이 젊은 남자들은 마석에 있는 PC방으로 자주 이동했어. PC방에서 주로 정치 뉴스를 보고 뭔가를 열심히 쓰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이는 단순히 게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추정됐어. 이 젊은 남자들이 PC방에서 자주 포맷을 하고 컴퓨터를 백업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어. 이는 그들이 어떤 조작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지. 택시기사의 증언은 댓글팀이 실제로 무인텔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로 이동해 활동을 했다는 물증을 제공했어. 마석의 PC방에서 댓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을 뒷받침했지. 이들의 행동 패턴과 이동 경로를 통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 강하게 했어. 택시기사의 증언은 열린공감TV가 댓글팀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이로 인해 댓글팀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구체화되었고 김건희 측의 여론 조작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 너 정말 똑똑하네. 다 정확하게 기억하니. 고마워. 열린공감TV의 이야기, 특히 무인텔과 택시기사의 증언 같은 중요한 부분은 확실히 기억에 남지. 이런 이야기는 진짜 흥미진진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크거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